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중에서도 수용도와 지불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수용도와 지불 방법을 보고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색칠하는 방법의 수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형도예요. 수형도란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긴 걸 수형도라고 하는지,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수형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려고 해요. 4명이 모두 다른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형도를 그려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을 각각 A, B, C, D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들 각각이 준비한 선물을 A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소문자 A라고 표현을 해보고 B 친구가 준비한 선물 B, C, D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A 친구가 가져갈 선물, B 친구가 가져갈 선물, C 친구가 가져갈 선물, D 친구가 가져갈 선물을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A 친구는 본인 거를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한 걸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B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가거나 C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가거나 D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A 친구가 B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갔다면 B 친구는 A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C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D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자, B 친구가 A 친구 걸 가지고 간다면 C 친구는 D 친구 거 아니면 D 친구 거까지 가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C는 본인 거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D 친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C 하나. 그쵸? 그 다음에 A 친구가 B 친구 걸 가져가고 B 친구가 C 친구 걸 가져갔다면 C 친구는 D 친구가 준비한 걸 가져가거나 A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갈 수 있죠. 자, 만약에 C 친구가 D 친구 걸 가지고 간다면 D 친구는 A 친구 거를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C 친구가 A 친구 걸 가져가 버린다면 남는 게 D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D 친구가 본인 걸 가져가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불가능.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친구가 B 친구 걸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B 친구가 D 친구 걸 가지고 간다면 C 친구는 A 친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갈 수 있겠죠. C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D 친구가 C 친구 걸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친구가 B 친구 거를 가지고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있죠. 밑에도 그려보면요. A가 이런 걸 수용도라고 해요. 밑에도 그려보면 A 친구가 C 친구 걸 가져가면 B 친구는 A 친구 거 아니면 D 친구 거를 가져갈 수 있고 B 친구가 A 친구 걸 가져가면 C 친구는 B 친구 걸 가져가거나 D 친구 걸 가져갈 수 있고 C 친구가 B 친구 걸 가져가면 D 친구는 A 친구 걸 가져가면 되고 아니죠. B, A 남은 게 D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가 없겠죠. 근데 C 친구가 D 친구 걸 가져가면 D 친구는 B 친구 걸 가져가면 되겠죠. 자, 만약에 B 친구가 D 친구 걸 가져가면 C 친구는 A 친구 아니면 B 친구 걸 가져갈 수 있고 C 친구가 A 친구 걸 가져가면 D는 B 친구 걸 가져가면 B는 D, B는 A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나오겠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가지 나올 거라는 거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9가지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2번째 교과서 문제 4번입니다. 민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티셔츠, 바지, 점퍼를 각각 4개, 3개, 2개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티셔츠, 바지, 점퍼를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민서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를 각각 A 티셔츠, B 티셔츠, C 티셔츠, D 티셔츠라고 해볼게. 그리고 바지를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해볼게요. 소문자 C라고. 그리고 점퍼는 기역 점퍼, 니은 점퍼라고 해볼게. 자, 수용도를 이용해서 해보면요. 지금 민서는 티셔츠랑 바지랑 점퍼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A 티셔츠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바지는 A 바지, B 바지, C 바지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점퍼는 기역 아니면 니은 점퍼. 바지 B에 대해서도 기역 아니면 니은. C에 대해서도 기역 아니면 니은 점퍼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셔츠 하나에 대한 수용도를 그려봤어요. 티셔츠 하나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총 6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B 티셔츠에 대해서도 6가지가 그려질 거고 C 티셔츠에 대해서도 6가지의 수용도가 그려질 거고 D 티셔츠에 대해서도 6가지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6 곱하기 4, 24가지가 있겠죠. 자, 이게 수용도를 이용한 방법이고 수용도를 이용한 방법의 장점은 하나의 경우도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수용도가 아닌 경우의 수를 생각함으로써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티셔츠, 바지, 점퍼를 구해줘야 돼. 골라줘야 돼. 근데 티셔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바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점퍼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근데 티셔츠, 바지, 점퍼 중에 하나만 입는 게 아니고요. 티셔츠, 바지, 점퍼를 다 입을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4가지 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용도를 이용한 방법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 방법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예요. 내가 X원짜리 화폐를 N개 가지고 있고 Y원짜리 화폐를 N개 가지고 있어요. 이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볼 거야. 금액이 아니고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더라도 내가 5,000원짜리 2장으로 낼 수가 있고 1,000원짜리 10장으로 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1장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5장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금액에 대해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불 방법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X원짜리 화폐를 M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X원짜리 화폐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M개 낼 수도 있고 0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총 M 더하기 1개가 되겠죠. Y원짜리 화폐 N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Y원짜리 화폐 N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Y원짜리 화폐를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N개 낼 수도 있고 0개 낼 수도 있으니까 N 더하기 1개가 있죠. 그러면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X원짜리 화폐를 0개 지불할 수도 있고 Y원짜리 화폐도 0개, 2개 다 0개를 지불해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0원을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 1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의 수예요.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1,000원짜리 5개를 내는 경우와 5,000원짜리 1개를 내는 경우를 다른 경우로 봤어.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그렇지만 지불하는 금액에서는 둘 다 5,000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중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불 금액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X원짜리 화폐 N개와 Y원짜리 1개의 같을 때, 금액이 같을 때에는 X원짜리와 Y원짜리 중에서 지금 Y원짜리 1개와 X원짜리 N개의 금액이 같다라는 건 Y원짜리가 단위가 더 크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Y원짜리 화폐 1개를 X원짜리 화폐 N개로 바꾸어서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큰 거, 금액의 단위가 더 큰 거를 작은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준다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4개, 5,000원짜리 2개, 만원짜리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 5가지, 5,00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 3가지, 만원짜리 지불하는 방법 3가지 곱해주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 1가지를 빼주게 되면은
44가지가 있죠.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의 금액과 5,000원짜리 두 장의 금액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5,000원짜리 지폐 두 개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총 1,000원짜리가 4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2장 있지만 10,000원짜리 한 장을 5,000원짜리 2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10,000원짜리가 총 2장이 있기 때문에 5,000원짜리 4장이 추가가 된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5,000원짜리 6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지불 금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1,000원짜리 4장을 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5가지 곱하기 5,000원짜리 6장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7가지 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게 되면은 34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이건 바로 문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문제 상황은 A, B, C, D, E 5가지의 영역을 색칠을 할 거예요. 근데 빨, 노, 파, 검초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을 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2번 사용한다든가 노란색을 3번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래요. 그러면 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인접한 영역이라는 건 지금 A 영역은 B, C, D, E에 인접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 인접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세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걔를 먼저 정해줘.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A를 먼저 색칠을 할 거야. 자, 그러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요 5개예요.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할 수 있죠. 빨, 노, 파, 검, 초 모든 색을 사용할 수가 있죠.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5개야. 그러면 B에 색칠할 수 있는 건 A에 칠한 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능하니까 B에는 4가지 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자, C 영역에는 A에 칠한 거와 B에 칠한 거를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3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D 영역에는 A에 칠한 거랑 C랑만 중복되지 않으면 돼. B랑 D는 같은 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A랑 C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D 영역에도 3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E 영역도 마찬가지죠. E도 A랑 D랑만 다르면 돼요. B랑 C랑은 겹쳐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E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도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총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이 모든 경우를 곱해준 27 곱하기 20이니까 540개가 되겠죠. 이렇게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